안녕하세요. 코인드림의 아나운서 구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네, 데니님. 네. 오늘 먹먹 데니라고. 예. 제가 응원하는 페레레가 쳐서. 네, 그리고 휴머니티랑 사라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오늘 먹먹한 마음처럼 떨어진 코인들 왜 이렇게 급락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AI 코인의 섹터로 묶일 수 있는 두 코인들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하라 AI 코인입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AI를 빅테크가 아닌 모두의 것으로 만들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인데요. AI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라든지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여기에서 사하라 AI는 기업 말고 개인들도 플랫폼을 활용해보자 라는 이 의미에서 자신의 데이터나 AI 모델을 블록체인에 등록을 하고요. 이를 통해 거래하거나 수익화할 수 있는 탈중앙화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작년 6월에 업비트와 빗썸, 바이낸스에 동시에 상장을 했고요. 이 판테라 캐피탈, 폴리체인 같은 유명 이 크립토 VC들이 참여를 하면서 약 4,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하라 AI 평상시에 좀 관심 있게 보셨었나요? 네, 봤어요. 최근에 라이브에서 사하라에 좀 여쭤보셔가지고, 최근까지도 트레이딩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트레이딩 했었는데, 2, 3개월 전까지는 했었고,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도 괜찮다고 저도 좀 리서치를 했었어가지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 폭락했네요. 그러니까요. 제 기억에 작년에 KBW 그 시즌에 맞아요. 굉장히 네. 큰 행사를 하면서 좀 한국 시장에서도 꽤 유명세를 얻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급락 사태가 나타났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6억 개의 사하라 코인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이게 투자자들에게 포착이 된 거예요. 저희가 막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정보가 공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이 대량으로 이동된 게 나타나니까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확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장에서 팀 물량 지금 한꺼번에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이 투자자들에게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됐고요. 그 결과로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하루 만에 무려 55%나 폭락을 했고요. 정확히는 한 10분 정도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다라는 건데요. 사하라 AI가 이 정도로 소문에 급격하게 가격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지? 라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 이 사하라 AI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한데 실제 호가 깊이는 충분히 두껍지가 않다. 그래서 호가가 얇은 상태에서 대량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니까 가격이 훨씬 빠르게 무너졌다라고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글래스 등에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이 사하라 AI의 파생시장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잡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현물 가격이 급락을 하면 레버리지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되게 되고 이 청산 물량을 받아주는 수급 자체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사하라 AI팀에서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요. 이 팀과 투자자 물량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6억 개의 사하라 코인은 왜 움직인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사하라 AI팀에서는 6억 개가 나온 건 체인링크 브릿지라는 이 시스템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이동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실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요. 그 주소는 검증된 계좌는 맞거든요. 그래도 정확한 원인은 아직은 조사 중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라는 걸 함께 살펴보면은요.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6월 26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규모 토큰의 언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무려 10억 개가 넘는 토큰이 새로 시장에 풀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공급량의 한 10% 정도 그리고 유통량의 30% 정도여서 언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매도가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는 잠재적으로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초기 투자자 물량 비중이 높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억 개 움직여서 폭락했는데 10억 개가 움직이면 더 위험하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코인 자체가 힘이 그다지 있는 코인이 아니에요. 아까 펀더멘탈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이번 폭락 사태 전부터 가격이 많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작년 최고가 대비 무려 88%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었고요. 사실 상장한 첫날에도 고점 찍고 바로 반나절 만에 한 50%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좀 신생 코인에는 유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코인들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되잖아요. 그쵸. 이런 신생 코인들 투자할 때 좀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까요? 그 락업 일정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토큰이 상장된 다음에 가장 먼저 보는 게 락업 일정이에요. 아. 그리고 팀 물량을 잘 봐요. 팀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음. 이제 뭐 공시라든가 요즘에 좀 잘 돼 있으니까 업비트 같은데 팀 물량을 봤을 때 팀 물량이 너무 많다, 과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물론 업비트나 이제 이런 비썸 같은 국내 대형 거래소들도 팀 물량이 너무 많으면 좀 그런 종목들을 상장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선점해서 이제 상장은 하겠지만 그래도 토큰 락업 일정이 좀 만약에 유통 물량이 10%나 풀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가 풀리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몇 개의 덤핑 재료? 사실 평소에는 재료가 아닌데 지금 유동성이 없으니까 그냥 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세력들이 개입해서 작업하고 있다라는 그냥 추론을 하는 건데 근데 나중에 또 듣고 보면은 아 이게 맞았구나라는 얘기 또 소문이 또 들리니까 락업 일정이 있는데 너무 많은 유통 물량이 풀린다라는 종목들은 좀 먼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상장 전에 모았다가 상장하고 가격이 펌핑된 다음에 물량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팀 물량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에어드랍이라 그래가지고 파밍한다 그래요. 상장하기 전에 뭐 어떤 걸 하면은 뭐 코인을 주거나 그러면은 사실 유통 물량이 풀리는 거거든요, 시장에. 그럼 그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파밍한 사람들은 무조건 에어드랍을 받아서 홀딩하려고 하는 게 다 팔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동성 없을 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파밍 기간 되게 중요해요. 에어드랍 기간. 너무 길면 안 좋아요. 물량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큰이 유통 물량이 10%나 풀린다. 이거 엄청 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전에 좀 선별해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생코인의 유의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가격이 폭락한 또 하나의 코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휴머니티 프로토콜 휴머니티인데요. 티커명은 H입니다. 홍채로 유명한 코인 아시죠? 월드코인. 네, 월드코인. 이 월드코인의 대항마로 주목받은 프로젝트입니다. 이 탈중앙화 신원 인증 프로젝트인데요. 이 월드코인이 홍채로 이 인간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했다라고 한다면 휴머니티는 바로 손바닥으로 하는 기술이에요. 이거요? 네. 어. 그래서 웹3 업계에서는 조용히 주목을 받은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의 주요 기술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전용 스캐너로 손바닥 이미지를 보여주면 AI가 이 손바닥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한다고 해요. 정맥 이런 비트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인기를 얻었냐면 얼굴이나 지문보다 이 생체 데이터를 훨씬 위변조가 어려워서 개인정보 지키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해시드나 폴리곤 같은 이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유망했던 코인이 왜 이렇게 폭락을 했는가 또 궁금하실 거예요. 작년에 또 국내에 또 미더비 행사를 크게 열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건 바로 해킹 피해 때문입니다. 자, 일단 타임라인을 또 정리를 해볼게요. 6월 8일 날 해커 공격을 받았다라고 최초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7개 이상의 지갑이 털렸다라고 했고 금액으로는 1,900만 달러가 손실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밤에 보도가 되고 자정이 넘어서 6월 9일이 돼가지고는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약 3,600만 달러가 탈취가 됐고 해커들이 이걸 시장에다가 빠르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교환한 걸로 이렇게 흔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규모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강한 매도 압력이 발생을 했고요. 투자자들이 또 여기에 패닉세를 겪게 되면서 순식간에 또 가격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킹 피해 발생 직전에는 고점이 1,292원이었는데 저점이 107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 9일에 곧바로 휴머니티 측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이게 해킹된 게 재단 관계자의 개인키가 유출됐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건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건 이렇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휴머니티 현재 상황과 어떤 걸 좀 해결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진 과제의 가장 큰 부분은 신뢰와 보안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사하라 AI와 마찬가지로 휴머니티도 토큰 언락 소식이 있습니다. 6월 25일에 일정이 있는데요. 근데 규모는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통량의 한 9.4% 정도? 엄청 큰 거 같은데? 아, 사하라 AI는 한 30%였거든요. 아, 30%였어요? 그러니까 유통량의 30%. 사라에 비해서 적긴 하네요. 네, 그래서 사하라와 비교하면은 큰 영향이 있진 않을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는 일단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의 문제인데 지금 신뢰성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휴머니티 자체가 손바닥으로 인증을 하는 기술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체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가, 보안 시스템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이 휴머니티의 인증 방식이 괜찮나라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손바닥 이미지를 복사해서 제출했더니 그걸로도 통과가 된 사례가 있고 폰트로도 뚫렸다고 하더라고요. 손 반대로 했는데 뚫린다고요? 네. 뭐 그거 너무 심한데? 네, 그래서 이거 휴머니티 자체가 지금 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코인인가? 이번에 해킹 사태와 별개로 이런 의문이 시장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웹3 프로젝트에서 조용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웹3 프로젝트에서는 키 관리 체계가 중요하거든요. 뭐 다른 것도 당연히 개인 키 관리는 중요한데 특히 웹3 같은 경우에는 개인 키가 유출됐을 때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웹3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이런 것들은 웹2에 속해요. 왜냐하면 회사가 서버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도 회사가 관리를 하고 중앙 서버가 있는 건 웹2다. 자, 그럼 웹3는 무엇이냐?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 개인들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해서 이 사람들끼리 같이 운영을 하는 구조가 웹3입니다. 그래서 웹3는 중앙 서버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키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 비유를 하자면 은행에 만약에 돈을 찾으러 갔는데 내가 비번을 까먹었어요. 근데 내 신분증을 내밀면 은행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관리를 하니까 내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웹3는 개인 키가 내가 없다. 그러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관리한 사람이 없으니까. 웹3 저는 약간 좀 어렵게 알고 있었는데 또 쉽게 설명해 주셔서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3가 개인키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번 사건이 만약에 최종 조사 결과에서도 이 프라이빗 키가 유출된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다면 운영 보안의 문제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블록체인의 여러 가지 코드가 안전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프로젝트 전체가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런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건 제가 보니까 디테일은 다르지만 결국 좀 신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소문에 의해서 신뢰가 무너졌고 하나는 해킹이 일어났다 해서 신뢰가 무너졌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투자자들이 어떤 걸 좀 유의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토큰 구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락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초기 투자자 물량은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안입니다. 이번에 휴머니티 사례처럼 기술 자체보다 운영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이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가 됐는지 중요한 권한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점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동성인데요.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대규모 청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다른 유의할 점 있을까요?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사실 이게 우리가 코인 할 때 비트코인 더미넌스 하락할 때 알트코인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사실 이게 실체 없이 올라가는 코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루에 뭐 30%, 40%, 뭐 50% 급등하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이 사실 토큰 구조나 이제 보안 쪽에 엉망인 코인들이 되게 많고 솔직히 말하면 코인 입장에서 제가 아는 코인 A 재단의 대표예요. 그럼 그냥 해킹됐습니다라고 하고 덤핑시키면 끝나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추론할 뿐이지 팩트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 양날의 검이다 생각하고 물론 지금 말씀해주시는 휴머니티 그리고 사하라 AI란 종목 자체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비단 다른 알트코인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특히 유동성 없을 때 지금같이 시장 더 안 좋고 금리 인상 뭐 한다고 얘기 나오고 결국 유동성을 빨아먹잖아요. 그런 장에서 알트코인이 힘이 더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보다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원래 차트 분석을 하는데 네. 오늘은 사하라 AI랑 휴머니티 코인 같은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보다는 그 펀더멘탈과 과거 사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KBW를 갔다 왔는데 그 9월 달이었어요. UX링크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부스에 사람이 없고 되게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보니까 9월 23일 날 트위터에 해킹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UX링크가 40% 폭락을 했고요. 업비트 비썸에 공지가 올랐습니다. 입출금 이제 안 된다. 그리고 거래 유의 종목이 지정되고 나서 또 40%가 폭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사실 이게 좋은 선례가 아니라서 또 UX링크 말고도 또 여러 종목들이 더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팔로우했던 종목이 UX링크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튼 UX링크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종목 잘 보시고 해킹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도 상장돼 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 이동했을 때 괜찮겠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UX링크 그 이후에 바이낸스 상폐됐어요. 논란되니까. 예, 상폐가 돼서
있어서 사실 그런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상폐빔이 나온다. 상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할지는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폭락한 코인들 이야기 해봤는데요. 사실 오랜만에 이런 일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애초에 코인을 투자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 그걸 저희가 알아보려고 오늘 내용을 좀 다룬 것 같은데 좀 괜찮을까요? 분명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코인 왜 욕하냐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어떤 종목이건 장이 안 좋으면 폭락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킹 그리고 뭐 언락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내용으로 좀 집중하셔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나 리스크 관리 유의하시고요. 어떻게 대응 전략 짜야 할지 어렵다. 새로운 정보들, 나에게 도움되는 정보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